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가지 뉴스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입니다. 북한 내부 동향이 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연말 사실 한 달도 이제 안 남았잖아요. 지금 뭐 0시를 넘겼으니까 0시 10분입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니까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시간에 쫓기는 김정은이가 뭔가 일을 저질 것 같은 그러한 그 우려가 특히 미국 내에서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내 군사 동향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북한이 통신으로 보도하든가 아니면 미국 내에서 미국 관료들이 한마디 하든가 해야만 관련 내용을 알지 현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일체 얘기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요. 우리 언론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금 제가 쉬지 않고 연거푸 방송을 해드리는 건데요. 뭔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 첫 번째로는 김정은이가 평양에 주재하는 외국 대사관, 주재 대사관들의 최근에 서한을 보내가지고 SNS 활동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차단령을 내렸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건데요. 이 북한 외무성이 평양 주재 모든 외국 대사관에 서한을 보내가지고 북한 사회 관련 정보를 트위터를 통해서 공유하지 말라 경고했다. 이 얘기는 미국의 소리가 지난 22일 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이걸로 본다면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은 평소에 신뢰성이 상당히 높은 방송이거든요.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 이걸로 본다면 이 김정은이가 이렇게 느닷없이 트윗하지 말라 외부 차단령 내린 것은 그만큼 뭔가 본인이 생각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고도의 정책적 전략적 지시겠죠. 이런 지시를 하면 당연히 김정은이가 국제사회에서 많은 비판을 받지만 그 비판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내렸을 때는 그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이름으로써 북한 내 평양 소식통으로 불릴 만큼 많은 트윗 활동을 한 대사가 이 평양에 주재하는 영국 대사 그리고 스웨덴 대사가 주로 많은 그 평양 내 소식을 외부 세계에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웨덴 대사는 보통 한 달에 한 10건에서 30건 정도씩 계속 올렸는데요. 이 하루에 평균 한 3건까지도 올렸는데 10월 달만 해도 30건이나 올렸는데 그리고 이 스웨덴 대사가 올린 것 중에 유명한 것이 이 월드컵 축구 경기 무관중 무중계 이 내용을 트윗에 올려가지고 우리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평양 특가원이라는 별칭까지 받았는데 이 대사도 11월 이후에는 사실상 트윗 활동을 일체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양주재 영국 대사도 이 금강산 관광을 방문해가지고 관련 이 관광지들 금강산 구육폭포, 해금강, 뭐 삼일포, 이 또 원식령 마식령 스키장 이런 데도 쭉 보내왔는데 최근에는 이 대사관 관련 동정만 올리지 전혀 올리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이 얘기는 바로 김정은이의 이 외부 차단령이 사실이다. 이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왜 김정은이가 이렇게 외부 차단령을 내렸을까요? 그 이유는 뭔가 김정은이의 그 현실적 정치적 필요가 있을 텐데 지금 연말에 딱 하면 시한을 설정하면 김정은이가 제일 크게 걸려있는 것이 뭐냐면 미국으로부터 핵 담판을 끌어내는 거예요. 미국으로부터 핵 담판을 끌어내지 않으면 현재 김정은이는 제재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히 큽니다. 이 경제 다 망가지고 있죠. 마이너스 4%, 5%로. 그 다음에 북한 주민들의 민생 파탄이 심각해요. 그러다면 체제 불만 요인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체제 불만 요인이 이렇게 이 해외 외국에 트윗을 많이 하는 대사들에 의해서 이 국제사회에 빠져나갈 경우에는 김정은 체제의 정통성과 체제 기반에 대한 상당한 비판과 불만 이런 뉴스거리가 계속 재생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다시 북한 내부로 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에 말하자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아도 이 제재 문제 때문에 민생 경제가 파탄이 돼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지금 말이 아닌데 여기에
이러한 뉴스가 계속 확대 재생돼가지고 밖에서 안으로 다시 들어올 경우에, 즉 외부 정보가 유입될 경우에는 체제 안정을 근본적으로 해칠 우려가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이제 밖으로 나가는 트윗 활동을 중단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미국과의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한국한테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남북 간에도 어느 정도 긴장 수위를 유지해가지고 말하자면 체제 결속력을 높이고 싶은 거죠. 이 위기 국민이 왔을 때 더 큰 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체제 결속, 즉 북한 체제에서 체제 결속이라면 당연히 김정은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선전선동 소재로 위기감을 고취시켜가지고, 김정은이한테 충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지. 이러한 심리적 불안감을 북한 주민들한테 불러 넣어주는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모든 길은 김정은 체제가 일체 아무리 제재가 세게 계속되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데서 오는 체제 불만 요인을 싹 제거해버리겠다. 이러한 가장 빠른 속도는 바로 일단 평양에 있는 주재하는 외국 공관들을 딱 다시 한번 장악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체제 위기 징후가 이 현지에 주재하고 있는 그런 그 서방 선진 국가들의 외교관들로부터 오는 것은 끝까지 막겠다는 그런 계산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위기감을 고취함으로써 또 하나는 말하자면 김정은이로 하여금 현재 김정은이가 국제사회에서 이 뉴스거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죽어 있어요. 작년 1년 내내 국제 무대를 딱 주름 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김정은이잖아요. 근데 지금 김정은이 기사화되면 오히려 손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국제사회에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울 게 없어요. 나쁜 네거티브 이미지라도 계속 그런 게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싶은 것이죠. 이런 생각도 저는 깔려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그 굉장히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그 사태가 있는데, 이거는 바로 뭐냐? 지금 미국 정부는 이번 방사포 발사하기 전에 창린도 도발과 관련해가지고 미 첨단 정찰기 3가지 종류를 일제히 다 띄웠습니다. 한반도 상공에. 그래서 극비리의 작전 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극비리 하지 않고 민간 이 항공 추적 그런 웹사이트에서 이런 그 기관에서 군용기 추정 사이트에서 에어크래프트 스팟 이런 데서 추적할 수 있게끔 다 반 정도는 공개리에 정찰 활동을 강화시켰어요. 근데 여기에 더해가가지고 초대형 방사포 28일날 썼는데 이틀 만에 30일날 또 하나의 전략 정찰기죠. 스파이 정찰기라고 하죠. 흔히들 U2S를 직접 우리 한반도 상공에 띄웠습니다. 이 U2S는 오산에서 발진을 했는데요. 그럼으로써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심 정찰기 4가지 종류를 다 띄웠어요. 그래서 이 정찰기는 10cm 물체까지도 상공 15km 정도에서 전부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아주 해상도가 좋은 그러한 정찰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찰기를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는데, 이런 걸로 본다면 뭔가 이 북한이 지금 연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창린도 도발, 그 다음에 초대형 방사포 도발보다도 더 큰 군사적인 도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그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특히 이번에 U2S기 스파이 정찰기는 미 공군기지 오산 기지를 출발해가지고 수도권과 강원도 등 중부 지역을 동서로 가로지르면서 활동을 해가지고 북한 도명을 샅샅이 훑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종의 이 정찰 활동은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거죠.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더 이상 도발하지 말라, 꼼짝하지 말라, 미국의 인내를 테스트하지 말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김정은이가 불장난하지 말라 이거죠. 예. 그래서 이번 그 고고도 정찰기인 U2S, 이거는 이 5만에서 7만 피트, 15km에서 21km 정도의 고도에서 고해상도 영상 장비를 통해 가지고 100 내지 200km까지 떨어져 있는 지역의 사진을 찍고 지름 10cm 크기의 물체까지 자세하게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정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휴전선 일대에서 7, 8시간씩 비행하면서 정찰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방사포 발사하기 전에 3가지 종류의 첨단 정찰기를 띄웠는데 EP3E는 전파정보 수집에 특화된 정찰기, 그러니까 미 미사일 발사 전후 방출되는 전자신호와 핵실험 때의 전자기 방사선 신호를 포착하는 그러한 정찰기이고요. 그리고 이 조인트 스타스는 감시 레이더가 고성능 감시 레이더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250km 밖의 지상 표적을 감시할 수 있고 최대 10시간가량 비행하면서 표적 600개까지 동시 추적할 수 있는 첨단 정찰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면적의 약 5배 이르는 100만 제곱킬로미터까지 지역이 작전 반경에 속합니다. 그리고 리벳 조인트, 이 RC-135V는 통신 실현 정보, 즉 시긴트를 전문적으로 수집 분석하는 일종의 감청 정찰기인데 적의 활동을 미리 파악하는 데 쓰입니다. 이런 정찰기 모두 테일과 그리고 야전군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데도 매우 위력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정찰 자산들입니다. 이렇게 미군은 이 초첨단 정찰 자산들을 일제히 동원해서 북한을 샅샅이 훑고 있는데 뭔가 김정은이가 또 다른 추가적인 도발, 연말이 가까우면서 이제 추가적인 도발로서는 ICBM이라든가 아니면은 추가적인 핵실험 아니면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 직접 잠수함에서 이런 이 고강도 군사 도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미국 내 한국 내 저와 같은 보수 전문가들의 일치된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월 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찰 자산을 우리 수도권 상공에 띄워가지고 북한 내부 동향 철저히 감시하고 있는 것이 미국인데 이러한 미국 정부의 정찰 자산 정보를 우리 한국 정부가 얼마나 공유를 할 수 있게 제공받고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정보를 충분히 잘 들으셔가지고 그야말로 현 정권의 잘못된 그러한 대북 정책, 대미 정책을 바로잡는데 우리가 손을 함께 맞잡고 투쟁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전옥현의 안보정론 꼭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전옥현 안보TV를 보시면 이 인트로를 포함해서 새롭게 편집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옥현의 안보TV에도 많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